자, 이제 테스트 셋과 트레이닝 셋을 분리를 할 거예요. 자, 테스트 셋과 트레이닝 셋을 분리하는 이유는 일단 오버피팅을 좀 방지하자라는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설명할 때 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고등학교 시험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자, A라는 고등학생과 그래서 일단은 트레이닝 테스트 셋 분리하기. 그래서 A라는 고등학생과 고등학교와 B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른다고 했을 때, 자, A라는 고등학교는 시험을 보기 전에 200문제를 내주고요. 연습 문제를 준 거죠. 연습 문제를 주고 여기서 20문제를 냈어요. 여기서 20문제를 냈고, 그죠? 그리고 자, B라는 고등학교에서는 자, 180문제를 연습 문제를 주고 여기서 이 외에서 20문제를 냈습니다. 냈다.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A와 B. 자, A 학교가 평가가 제대로 될까요? B 학교가 평가가 제대로 될까요? 좀 더 객관적인 목적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 고등학교라는 시설은 사회에 나가서 학생들이 뭔가 이제 제대로 된 그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대입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200문제를 풀고서 외부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새로운 문제 20문제를 나오면은 풀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이제 그 과제라고 합시다. 그러면 200문제를 풀고 20문제 여기서 냈을 때 푼 게 이제 정확하게 그 사람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180문제를 풀고 그 외에서 20문제를 냈을 때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만약에 이 나중에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는 문제라고 했을 때, 이후에 20문제를 추가로 내는 것은 새로운 문제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풀었을 확률은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200문제를 연습 문제를 주고 똑같은 문제를 풀라 그러면은 대부분 잘 풉니다.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한 번 본 건 다 기억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0% 거의 맞겠죠. 그죠? 100% 맞겠고요. 이 사람은 B 학교에서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문제가 이제 비슷한 유형이긴 하지만 전혀 새로운 문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B라는 학교처럼 90에서 80%로는 학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머지 10에서 20% 데이터로는 그 테스트용, 그래서 검증용 데이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 거고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랜덤하게 일반적으로 많이 섞어서 내는데, 어떤 방식이 이제 가장 좋냐면 sklearn 쪽에 보면은 그 모델 셀렉션이라는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기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동 완성 기능 아주 좋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x랑 y를 이렇게 집어넣고 뒤쪽 이제 테스트 사이즈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은 0.2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주면은 이거 이제 8대2로 나눠주는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트레인 x 그리고 트레인 테스트 x. 이제 저가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건 이제 하도 써가지고 외운 거고, 일반적으로 외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우지 않아요. 이렇게 테스트를 뒤쪽이죠.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x, y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이제 그 답은 스코어고요. 그죠? 텍스트가 이제 x. 이렇게 이제 변수를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이쪽에 들어가고요.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지?
네, 제가 찾아봤어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독립 변수라는 거는 이제 임의로 주어지는 값이고요. 종속 변수는 이 x에 대해서 따라지는 값입니다. 그래서 y라고 불러요. 그래서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 텍스트에 따라서 점수를 우리가 구할 거기 때문에 자, 점수를 여기다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점수를 스코어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텍스트를 여기다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코어 텍스트가 이제 적절하게 0.2씩 나뉘어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트레인 x의 길이 혹시 제가 틀렸을 수 있으니까 트레인 x의 길이와 트레인 y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레인 y의 길이가 똑같은지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정답 x가 있을 때 정답 y랑 이제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랜덤하게 섞어 주거든요. 그래서 랜덤하게 섞을 때도 이제 일반적으로 랜덤 스테이트라고 해서 제가 아마 언더바 스테이트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게 지금 sklearn에서 scikit-learn에서 제가 찾은 거고요. 랜덤 스테이트 언더바 스테이트가 맞네요. 자, 여기다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0을 이렇게 세팅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0을 줍니다. 이 0을 세팅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재현이 가능해야 되니까 우연찮게 막 100% 나왔다 이게 아니고 항상 이제 정제된 그 환경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랜덤하지만 마치 랜덤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랜덤 시드를 0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돌렸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길이 역시 동일하고요. x테스트도 마찬가지겠죠. 똑같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y도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우리가 이제 잘 나눈 거예요. 잘 나눈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훈련을 시키기 전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들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sklearn 쪽에 가면은 feature extraction이라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로부터 이 특징을 추출해내는 녀석인데 얘를 이제 사용하면은 이제 너무 이제 어려운 내용은 제가 좀 설명 안 할게요. 머리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듣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아프죠. 이제 BOW라고 해서 이제 back of word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드를 이제 데이터를 단어들을 다 모아놓고 이걸 이제 빈도수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굿이라는 단어가 어떤 긍정 평가에서 많이 나왔다 이 단어가 그러면 이 단어가 나오면은 굿이라고 나오는 그 단어가 나오면은 이 문장은 긍정이구나 이렇게 이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피처 특징을 익스트랙션 하는 방법인데 요걸 통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벡터라이저라는 애를 통해서 분석을 할 거고요. 이게 이제 백오브 워드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자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 라이브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요거를 검색해서 관련 라이브러리를 공부를 해 보십시오. 자, sklearn 똑같이 이제 불러와 주고요. 자, 우리는 이제 훈련을 하기 전에 일단은 이거부터 하죠. 벡터라이저부터 먼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호출해 주시고 자, 토크나이저를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토크나이저는 뭘로 세팅할 거냐면 위에 보면은 우리가 트위터에 뭘 불러왔죠? 트위터에 저 위에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얘를 이제 쓸 거라고 여기다 세팅을 해주면 돼요. 토크나이저로는 얘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함수는 지워주고 이렇게 함수 이름만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고 뒤에다가는 ngram 사이즈를 정해주면 되는데 ngram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단어를 이게 하나씩만 이렇게 하면은 낫굿이 있어도 보세요. 낫굿이 있어도 낫이랑 굿이랑 붙어 있을 때랑 따로 있을 때는 완전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낫굿은 좋지 않다는 뜻이고 굿은 좋다는 뜻이고 낫은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단어로 이렇게 묶어 넣게 되면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ngram이라는 게 뭐냐면
1g 그 1g n이 숫자예요. 그래서 1g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1g이면은 단어 하나씩 검증하겠다는 얘기고요. ng이면은 단어를 이제 두 개씩 뭐 2g 이러면 두 개씩 이렇게 잘라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단어씩. 그래서 여기서는 한 단어에서 두 단어로만 간단하게 하고요. 일반적으로 4g까지도 이제 고려하는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저희서는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in df는 3으로 세팅을 하고요. max df는 0.9로 세팅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 min df랑 max df는 각각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너무 적은 빈도수를 가진 애들이나 너무 많은 빈도수를 가진 애들은 그 언어로서의 어떤 그 피처의 역할을 못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뭐 예를 들면 영어에서 뭐 this is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어떤 의미를 갖나요? 의미 갖지 않죠. 예. we are 의미를 안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너무 빈도수 높은 단어들은 오히려 제외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빈도수가 낮은 단어도 별로 특징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 레어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데서도 안 나오는데 한 1000개의 리플을 봤는데 안 나오는데 갑자기 어느 단어에서 갑자기 판타스틱이 나왔어요. 예. 물론 이제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단어지만 그 단어 1001개를 놓고 봤을 때 이 판타스틱이라는 거는 거기 딱 한가운데밖에 안 나오니까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별 의미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셋으로 사용할 것은 어떤 굉장히 대중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민의 어떤 그 최소 개수가 3개 이상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만 수행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maxdf 같은 경우는 90% 이상으로 나오는 것들 너무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리플에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별도로 세팅을 할게요. TFV라고 짓겠습니다. 이름을 TFV. 그래서 TFV를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면 돼요. 피트를 시킬게요. 우리는 train x 애들 대상으로 트레이닝을 시키고요. 요걸로 모든 이제 다른 데이터들을 학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FV로 학습을 시키고, 학습을 시킨 거를 이제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적용을 할 때는 트랜스폼이라는 걸 많이 써요. 이제 사이클럿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이거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트랜스폼 적용을 시키는 단계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변조되는 단계라서 TFV하고 이렇게 트랜스X라고 이렇게 붙일게요.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만 제가 시간을 좀 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나는데 잠깐만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지? 벡터라이즈, 벡터라이즈인데, 자, 네, 또 에러가 나네요. 벡터라이저. 잠깐만요. 제가 검색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이게 아닌데. TFIDF네요. 네, F가 2개 들어가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세팅을 해서 훈련을 시키면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는 이유는 인트가 로어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잠깐만요. 제가 그러네요. 제가 테스트 X에다가 이걸 넣어버렸네. 예, 여러분 이렇게 그 기억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예, 보셨죠?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꾸로 한번 더 돌려야겠네. X가 이제 Y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X가 들어가 있고, 내가 이거 스코어랑 텍스트를 거꾸로 넣었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넣어야 돼요. 네, 텍스트랑 스코어 이렇게 넣고 트레이닝 X에 이제 단어들이 들어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자, 여기도 실행을 이제 해주면은, 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훈련이 끝난 거예요. TFV Train X 훈련이 끝난 거고, 자,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애를 가지고 훈련을 시킬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걸 쓰셔도 되는데, 뭐 원하시는 거 쓰시면 되긴 하지만은 일단 저는 이걸 쓸 거라는 거. 자, 일단은 sklearn에서 리니어 모델을 하나 불러와 주고요.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네. 뭐 트리 모델이나 뭐 알고 계신 거 뭐 사용하셔도 되는데 요걸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절한 값을 좀 찾기 위해서 모델 셀렉션을 사용해서 그리드 설치를 불러올 겁니다. 그리드 설치 CV. 그래서 이건 이제 분류 알고리즘, 이진 분류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얘는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해주는 이제 그 최적화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주는 그런 애입니다. 자, 요거 두 개 이제 임포트 해주시고, 자,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랜덤 스테이트를 마찬가지로 0으로 줍니다. 0으로 주고, 이거 CLF 분류자라고 불러오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파라미터들이 좀 들어가는데, 파라미터가 이제 뭔지는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그 알고리즘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넘어가고요. 일단은 그 C라는 부분에다가 1, 3, 5, 7, 9라고 해서 이 5개의 파라미터를 전달하고 한번 서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그 좋은 애를 이제 스스로 서칭을 해서 알려줄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요 분류기를 쓸 거고, 파라미터는 이렇게 파람즈로 세팅을 하겠다, 이렇게 정해 주고요. 네, 그리고 스코어링은 점수는 이제 어큐러시가 제일 높은 거, 정확도라고 하는 건데 요게 제일 높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버스는 1.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CV를 정해줄 건데, CV는 한 4 정도로 줄까요? 이 CV가 뭐냐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셋하고 테스트 셋을 별도로 나눴잖아요. 이것도 또 나눠줘요. 얘가 이제 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훈련 셋이 이제 좋았던 걸로 이제 얘도 스스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 그래서 지금 제가 주어진 이 트레이닝 데이터 셋을 얘가 또 나름대로 K 폴딩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점수를 매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번 폴딩을 할 건가, 이걸 정해주는 건데, 어쨌든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 혼자 이제 모의 시험도 보면서 그 뭐라 그러죠? 모의고사 보면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떤 트레이닝 셋이 제일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리드 설치가 이제 세팅이 끝난 거고요. 자, 한번 이제 훈련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시킬 때는 요거 X, 이제 변환된 X죠. 변환된 X와 이 트레인 Y를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돼요. 트레인 언더바 Y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은 그리드 설치 CV가 불러올 수가 없다. 잠깐만요. 이게 여기 fit이 들어가야 돼. fit. 훈련을 시킬 때는 fit. 그럼 이제 찾아낸 거고요. 가장 이제 적합한 게 뭐였는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프린트를 좀 해볼게요. 그리드 언더바 cv 점 베스트 파람을 이제 확인하면은 가장 이제 적합했던 애가 7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을 이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이제 또 확인하고 싶은 게 그 스코어죠. 스코어, 베스트 스코어가 이제 뭐였는지, 베스트 스코어를 확인해 보면은 베스트 스코어가 87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87점. 그러니까 한 10번 중에 10번 맞나? 10번 중에 한 그 8번 이상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래도 그 한 방에 그 대충 만든 거 치고는 이제 잘 나오는 거죠, 확률이. 물론 요거 가지고 이제 뭐 쓸모는 없겠지만, 요걸 이제 좀 더 피팅이나 어떤 데이터를 더 잘 가지고 와서, 그리고 파라미터도 더 최적화 시켜서 하면은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테스트 셋을 별도로 꺼낸 거고, 아까 우리가 이제 테스트 셋 별도로 이제 분리해낸 거 얘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로 이 1000개짜리 1700개짜리로. 자,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똑같이 트랜스폼을 똑같이 해줘야 돼서 트랜스폼을 불러와 주고요. 얘는 이제 테스트 셋을 또 해줍니다. 자, 이렇게 특징을 다시 한번 불러와 주고, 그리고
지금 이제 훈련을 한 애가 네, 훈련을 한 애를 이제 불러와야 되니까 훈련을 한 애는 어떻게 불러오냐면 여기서 아까 베스트 요거 얘예요. 베스트 에스티메이터 얘를 이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측을 시켜주면 돼요. 네. 스코어도 되나? 스코어도 있네요. 스코어도 바로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X 말고 이거 전달해주면 안되죠. 요거 네, 특징 추출해낸 걸로 전달해주고 테스트 Y를 여기다 전달을 해주면은 이거 가지고 정확도를 측정을 해줄 거예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예,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트랜스폼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87%가 나왔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잘 서칭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다 우리 텍스트를 좀 전달하고 tf 저 얘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얘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너무 재미있어요. 꼭 보세요.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한 다음에 테스트 X 말고 여기다 A를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A 이걸 리스트로 반드시 전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이제 리스트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트로 전달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받은 애는 마이 리뷰로 내가 만든 리뷰니까 마이 리뷰로 저장하고 그리고 그리드 이스티메이터를 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프리딕트 예측을 하라고 적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예측을 하겠죠. 이걸 가지고 마이 리뷰로 가지고 한번 마이 리뷰로 예측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엔터 눌러주시면 1이 나왔어요. 이게 긍정이죠. 긍정. 자, 부정도 한번 나오게 해볼까요? 핵노잼 너무 재미없어. 재미없어. 절대 보지마. 이렇게 하면은 0이 나오죠. 이것도 우연일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영화 너무 재미있어요. 이거 재미있어요. 너무 반복되나? 너무 훌륭해요. 이렇게 훌륭이라는 단어 썼을까? 있네요. 잘 나오죠. 훌륭해요. 잘 되고 또 뭐가 있지? 이제 네 이게 그 아이디어의 고갈이야. 자, 뭐 하면 좋을까요? 뉴스에서 한번 긁어볼까? 자, 초조하다. 초조하다. 이 초조하다라는 단어는 초조하다. 영화가 아니다. 영화가 너무 지루해요. 지루해요. 이렇게. 둘 다 이제 너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은 잘 구분을 해내고 있고요. 영화가 지루해요 라며 하고 하면은 0번. 또 뭐가 있지? 불러보세요. 여러분 원하시는 거 쓰면 됩니다. 보지마선 이렇게 보지마선 위에서도 했는데 이렇게 잘 예측을 해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제가 한 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빠르게 AI를 구축하는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한 1시간이 아마 안 걸렸을 거예요. 그 영상을 찍는 타이밍을 보면은. 그래서 누구나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네이버 영화 댓글 긍정, 부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AI를 간단하게 빠르게 제작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